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만 듣다가 저도 용기 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아니면 주변 어른들께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크셨나요? 넌 머리는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하니? 엄마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넌 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아니면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며 살 수 없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해. 이런 얘기를 들으셨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영은이 너는 너무 참지 못해서 탈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 나중에 네가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참아봐. 알았어?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조금 다혈질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상대방이 저보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이런 제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3번 테이블에 삼겹살 1인분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 나 사이다 한 병만 마시면 안 돼? 어제도 마셨잖아. 사이다 너무 많이 마시면 살만 찌고 키 안 커. 오늘은 안 돼. 그래도 마시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 공주님. 저는 외동딸로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고깃집을 운영하셔서 저는 크면서 고기는 정말 원 없이 먹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덕분인지 지금 제 키는 170cm가 넘어요. 하여튼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부모님 사랑받으며 자란 것 같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 답답한 일 천지였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오늘은 고기가 싫구나. 저 그럼 과일 내올까요? 포도 있니? 그럼 포도 씻어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 가족은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당뇨를 앓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겨울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셔서 거동까지 불편하셨죠. 움직이시려면 꼭 옆에서 사람이 도와드려야 화장실을 가실 수 있었죠. 그런데 왜 병원에 안 계시고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할머니 병수발을 들고 있냐고요? 그건 다 작은아버지와 고모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사람들 어떻게 믿어? 자식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병원에 모셔? 형네 집 넓은데 형이 모시면 되겠다. 원래 부모님은 장남이 모시는 거잖아. 안 그래? 맞아. 우리 집은 강아지도 2마리나 있고 나도 일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우는데 큰오빠는 가게도 집 근처고 영은이도 있잖아. 영은이도 다 컸는데 영은이가 엄마 보살피면 되겠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모가 저보고 다 컸다고 하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고모랑 작은아버지는 할머니 자식 아니에요? 대체 장남이 무조건 부모님 모셔야 한다는 건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은 왜 똑같이 했어요? 그것도 장남이 더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 영은아, 그만두지 못해? 엄마랑 아빠는 바보야? 그리고 작은아버지랑 고모 학비도 우리 아빠가 다 해줬으면 양심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버릇없이 하니? 새언니는 내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렇게 대들어? 우리 엄마 자식 교육 못 시킨 사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따지면 고모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다들 그만해. 너희들은 일이 많이 바쁘니 우리가 모시는 게 맞아. 대신 어머니께 매일 전화해서 안부 여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어머니 잘 계시는지 보고 가. 아빠!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장남과 결혼한 죄로 시어머니 수발을 들게 됐습니다.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온 이후로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고모는 말로만 우리가 잘할게 하곤 할머니를 보러 오지도 연락도 안 했죠. 그리고 할아버지 제삿날이 돼서야 나타나곤 했습니다. 형님, 제가 일찍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바빠서 늦은 건데 뭐 어때? 그리고 당신은 음식 못하잖아. 아버지가 살아생전 형수님 음식 좋아하셨잖아. 그거 다 조미료 빨이지. MSG 넣으면 다 맛있어져. 그쵸, 형님? 그렇게 쉬운데 왜 작은 엄마는 안 하세요? MSG만 넣으면 완성되는 음식인데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네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조미료 하나 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그렇게 쉬운 거 왜 안 하세요? 정말 궁금해 죽겠네. 이게 싸가지 없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그만해! 어른들은 꼭 할 말 없으면 나이 내세워서 버릇없다고 하더라. 솔직히 작은아빠랑 작은엄마 양심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할머니도 우리가 모셔. 제사도 우리가 지내. 이 정도면 와서 안 도와줄 거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셔야죠. 아니면 할머니 옷빨래라도 하던가요. 저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안 순간부터 엄마랑 아빠가 아무리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참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완전 깡패짓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오빠, 집에서도 고기 구워? 무슨 고기 냄새가 집에서도 진동을 해. 엄마 연기 맡으면 안 좋은데. 엄마, 괜찮아? 저는 고모의 저런 모습이 가증스러워서 인사도 안 했습니다. 언니, 영은이는 왜 저렇게 불어 터졌어요? 지네 엄마만 일한다고 저래. 아니, 우리가 뭐 한가한데 이러는 거야? 장남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나저나 작은 오빠네 애들 이번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보냈다며? 애들은 캐나다로 가고 싶었는데 에이, 어디 그게 쉬워. 아직 어려서 캐나다는 좀 더 크면 보내준다고 하고 일단 필리핀으로 보냈지. 나도 다음 달에 따라 들어가려고. 우리는 앵두랑 딸기 이번에 유치원 보냈거든. 가방 메고 유치원 차 타는데 아유, 왜 그렇게 애틋한지. 원래 그런 거야. 언제 그만큼 컸나 싶지. 맞아. 어머, 큰언니. 이번엔 새우전 안 했어? 나 그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참고로 고모가 말하는 앵두랑 딸기는 고모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웃기지도 않네 정말. 강아지들 유치원 가는 건 애틋하고 본인 엄마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건 아무렇지도 않나. 철이 없어도 저렇게 철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바쁜 건 아는데 자주 찾아와. 어머니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고 있어.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앵두랑 딸기만 집에 두고 오기 그래서. 그렇다고 데려올 수도 없잖아. 털 날리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본인 개들 걱정돼서 엄마를 보러 못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나무인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개들 데리고 오세요. 털이야 치우면 되니까. 어머니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다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예, 너는 아까부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안 그래요? 절해놓고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부모님 보고 엄마를 제대로 못 모셔서 돌아가셨네 어쨌네 떠들 것 뻔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과일이라도 사서 오세요. 자식들이 엄마 과일 좋아하는 것도 몰라요? 걔들 유치원 보낼 돈은 있으면서 엄마 과일 사줄 돈이 없는 건 아니죠, 고모? 에휴, 무슨 엄마가 과일을 좋아하니?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던지요. 1년에 한 번 있는 할아버지 제사도 제대로 안 챙기는 자식들이
할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알 리가 없죠. 엄마랑 아빠가 고깃집 장사로 힘들게 번 돈 본인들 대학 가고 결혼하는데 다 보태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주 뻔뻔하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너 아무리 그래도 작은 아빠랑 고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아빠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나서서 그러지 마. 알았지? 알았어. 너까지 나서서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설거지도 안 하고 뒷정리까지 전부 우리 엄마한테 넘기고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2달 뒤 결국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왜 벌써 가? 나랑 더 오래 살기로 했잖아.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뭘 같이 살기를. 가만히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작은 곳을 잡았어? 우리 올 손님 많은데. 작은 아빠랑 고모는 장례 비용 역시 장남인 우리 아빠가 다 내야 한다는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저렇게 사람 속 뒤집어지는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전 역시나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아빠 장례 비용 안 낼 거라면서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돈 어차피 우리가 낼 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할 일 없으면 손님들 신발이나 정리해요. 작은 엄마는 사촌 동생들이 있는 필리핀에 있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익금 많이 들어오겠다. 돈도 탐내시게요? 지금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 거의 우리 아빠 손님인데요. 치. 내 친구들도 곧 올 거거든. 네, 고모가 직접 모시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꼭 와야죠. 그치 아빠? 너 저기 가서 손님들 부족한 건 없는지 보고 와. 전이라도 더 갖다 드리고. 쟤는 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싸움딱이야. 쟤 눈치 보여서 무슨 말을 못해. 다 들려요 고모. 그렇게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기 위해 우리 집으로 모였습니다. 다들 고생했어. 엄마 장지에 모시는 것까지 해서 돈이 꽤 들었어. 조의금 들어온 거에서 우리가 돈 쓴 만큼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게 어딨어. 고모 이번에 할머니 장례 비용 얼마나 보탰어요? 우리 할머니 모실 때 약값이며 병원비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아주 막내로 태어난 게 무슨 벼슬이에요? 눈치 쓰면 조용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떡이라도 하나 더 준다는 말도 몰라요? 그리고 작은 엄마는 뭐 장례 잘 치렀냐? 연락도 없네요. 무슨 비행기 타고 14시간 걸려서 올 수 있는 곳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건 대체 무슨 경우예요? 할머니가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다들 이따위로 자식의 도리를 했나? 야! 왜요? 영은이 그만 못해? 우리가 정산해서 돈이 얼마 들었고 어떻게 썼는지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까 다들 집으로 돌아가요. 나 너무 피곤해. 그리고 어머님 유품 정리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요. 엄마 유품 중에 비싼 거 나오면 형수님이 다 가지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봐요. 다 엄마가 가져도 된다고 하지. 할머니 잘 지내냐고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했으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당장 가요. 피곤해서 엄마랑 아빠 쉬어야 하니까. 물론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지금도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 그리고 고모한테 이렇게 말한 거 후회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알죠? 저는 이 이후에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빠가 왜 시한부야? 이거 검사 결과 잘못된 거야. 아빠, 나랑 다른 병원에 다시 가보자. 이거 말도 안 돼, 응? 할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후 아빠가 정기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20년 넘게 고깃집을 하시면서 연기 속에서 사신 게 영향이 클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안 되는 거야? 항암 치료 받으면 되잖아. 아빠, 더 좋고 큰 병원 가서 치료 받자.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이렇게 그냥 포기할 거야? 영은이 말이 맞아. 당신 당장 내일 죽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 없지. 나도 최선을 다해 당신 치료 도울 테니까 치료하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엄마는 아빠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사를 절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당연히 찬성했고요. 아빠가 아프다는 얘기와 제사를 이제 집에서 지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집에 고모와 작은아빠를 불렀습니다. 큰오빠가 폐암이라고? 말도 안 돼. 형, 치료는 받고 있는 거지? 저는 이 사람 치료에만 신경 쓰고 싶어요. 지금 고깃집 운영도 거의 영은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 제사를 절에 맡겼어요. 에? 에이, 그건 아니죠, 형수님. 맞아요. 제사는 정성인데 절에서 제대로 해줄지 어떻게 알고 맡겨요? 제사가 정성이면 두 분이 모시면 되겠네요. 제 말에 작은아빠와 고모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부모님 제사가 중요하면 꼭 우리 아빠랑 엄마가 아니라도 본인들이 하면 되잖아요. 작은아빠랑 고모가 모실 거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아빠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여기에 더 짐 얹지 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리던 엄마와 아빠도 이번만큼은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아빠와 엄마는 아빠의 치료에 전념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투병 생활하신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큰오빠가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불쌍해서 어떡해. 언니,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네? 형, 영은이 시집은 보내고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게 그냥 가? 이제 와서 그러면 무슨 소용이에요? 병원에 한 번도 안 찾아왔던 주제에 우리 아빠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예. 넌 꼭 이런 날에도 큰 소리를 내야겠니? 그럼 고모가 큰 소리 안 나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전화도 어쩌다 한 번씩 했으면서 이러는 거 정말 가증스러워요. 어떻게 아빠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장례업체에선 외동딸인 저를 보고 아들 역할을 할 사람이 없냐는 개소리를 해서 이것도 정리하느라 힘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세상엔 도를 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형수님, 그런데 우리 엄마랑 아빠 재산은 이제 어쩌실 거예요? 응?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어차피 고깃집은 영은이가 운영하고 언니는 이제 그래도 좀 한가해졌잖아요. 절에서 다시 모시고 오면 어때요? 그딴 뻘소리 하려고 집까지 따라온 거예요? 당장 나가요. 당장! 영은아, 얘기는 해볼 수 있잖아.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라도 다 내뱉어도 되는 줄 알아요? 당장 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는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빠처럼 엄마도 이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엄마는 무조건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걸로, 그리고 아빠에게 물려받은 고깃집은 완전히 제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고깃집은 굉장히 옛날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깃집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소스 종류가 5가지나 되네요. 5가지 소스 맛이 너무 다른데 또 고기와 정말 잘 어울려요. 고기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화로운데 저 어떻게 5가지 소스를 개발하신 건가요? 쌈장, 고추장, 기름장, 고추냉이, 멜젓. 다 이제 너무 흔한 소스잖아요.
저는 고기 본연의 맛도 중요하지만 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소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고기의 맛을 더 끌어올리면서 느끼함은 잡아주고 그리고 고기 부위별로 어울리는 소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소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색다르다고 생각한 것은 오마카세처럼 고기를 부위별로 조금씩 준다는 거예요. 저는 고기를 먹는 순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한 부위를 너무 많이 먹어 다른 부위를 먹을 때 배가 불러 못 먹거나 질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코스 요리를 즐기듯이 고기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게 됐습니다. SNS의 효과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제가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 가게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연령층의 손님들이 많이 오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평소에 생각했던 고깃집 이미지와 달라서 색다르고 좋아요. 일단 깔끔하고 고기도 신선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맛! 정말 맛있어요. 연기 맡으며 직접 고기를 굽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아요. 고기 먹고 대중교통 타면 온 동네에 나 고기 먹었다고 본의 아니게 알리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서 좋아요. 덕분에 이렇게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체인점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엄마 저번부터 바다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 좋아. 오랜만에 딸이랑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 엄마도 좋지. 엄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발견하자마자 약물 치료를 하면 그래도 중증 치매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엄마의 증상을 보고 저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가스불 안 껐어? 어머, 아유, 내 정신 좀 봐. 냄비 다 탔겠다. 지금 냄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집에 불나서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엄마가 깜빡해서 그래. 괜찮아. 아유, 우리 딸 주려고 감자 삶고 있었는데 감자도 다 탔네. 미안해. 엄마는 뭐가 미안해. 큰일 안 났으면 됐지. 이때는 그냥 가스 잠금 장치를 바꾸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음식들이 점점 맛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소금 안 넣었어? 소금? 여기에 소금을 왜 넣어? 엄마, 미역국이 너무 싱겁잖아. 국간장이나 소금을 안 넣은 거야? 어머, 아유, 소금을 넣어야 하는구나. 그냥 건망증처럼 깜빡 잊은 게 아니라 음식하는 방법 자체를 잊으신 거죠. 저는 바로 병원에 예약해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그때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고깃집 갔다가 금방 들어올게. 혼자 있을 수 있지? 그럼 엄마 이 정도는 혼자 있을 수 있어. 가만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엄마,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엄마도 우리 딸 사랑해? 엄마는 처음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너무 당황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이제 곧 우리 딸도 못 알아본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거예요? 환자께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약물 치료하시면 중증 치매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꾸준히 저와 함께 치료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혈관성 치매라 충분히 약물 치료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수 있어요. 다행히 엄마는 알츠하이머가 아닌 혈관성 치매였고 혈관성 치매는 재발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던 중 다행인 소식이었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가게가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나서 더 많은 손님과 더불어 가맹점 문의가 정말 많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 배드타운 아니야? 다 출근을 서울로 해서 저녁에 동네에서 식사하는 사람들보다 서울에서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점심엔 장사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근처에 초등학교가 많은 곳으로 봤을 때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의 학교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며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 점심 장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함께 답사 가서 봅시다. 가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리고 소스 맛을 우리 본점과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생산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팀과 계속 얘기 중이에요. 설비 시설은 거의 다 갖춰졌고 들어가는 재료 비율을 마지막으로 조절 중입니다. 미팅 날짜 잡아주세요. 직접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제가 운영하는 본점 근처에 2호점을 시작으로 20호점까지 순식간에 생겨났죠. 혹시라도 명성에 흠이 갈까, 가맹점은 맛이 없다, 맛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직접 찾아가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서비스까지 확인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점점 체계를 갖추면서 직원도 늘어나고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늘었죠. 다행히 가맹점 역시 순탄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대충 예상 가시죠? 바로 그 문제의 가족들. 이젠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집으로 찾아오겠대? 엄마 집으로 사람 오는 거 괜찮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괜찮아. 와서 뭐 오래 있다 가겠어? 할 말만 하고 가겠지. 네, 사실 집으로 오든 말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들 입에서 나올 얘기가 늘 문제였던 거죠. 아빠 돌아가시고 8개월 만에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를 만났습니다. 형수님, 몸 편찮으시다더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형님, 이거 형님 생각해서 샀어요. 꼭 챙겨 드세요. 고맙네.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찾아오니? 형수님 아프다는 얘기 듣고도 못 찾아와서 죄송해서 왔지. 그렇지 여보? 그래, 영은이 너는 꼭 섭섭하게 그렇게 말하더라. 두 분 다 전적이 화려하시잖아요. 이제 필리핀 안 들어가세요? 아, 필리핀? 그냥 한국으로 들어왔어. 생각만큼 커리큘럼이 좋지 않더라고. 참 형수님, 얼마 전에 아버지 제사였는데 절에 다녀오셨어요? 보다시피 내가 건강이 좋질 못해서 그냥 절에 전화만 했어요. 왜요? 아니, 방금 형님이 제사 모셨다는 절에 다녀왔는데 절이 너무 작고 스님도 뭔가 사이비 느낌도 나고 그래서요. 이렇게 돈만 주고 아버님 어머님 제사를 맡겨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친정엄마도 그 절에 제사를 맡겼는데 절이 작다고 해서 결코 제사를 대충 지내지 않아요. 걱정 말아요, 두 사람 다. 저는 제사 얘기를 꺼내자마자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쩐 일로 절에다 다녀오셨어요? 우리 부모님 모신 곳인데 당연히 가봐야지. 빨리도 다녀오셨네요. 제사 맡긴 지가 언젠데. 그러고 보니 두 분은 할머니 49제 때도 안 오시고 우리 아빠 49제 때도 안 오셨네요? 나타나지도 않으셔서 제사는 아예 잊고 사시는 줄 알았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어떤 자식들이 그렇게 무책임해?
그 어떤 자식들이 본인 얘기인 건 모르나 봅니다. 절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뭐, 두 분 다니시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맡길까요? 아니, 나는 영 마음에 걸려서. 뭐가 마음에 걸리시는데요? 아니, 자식들도 며느리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형님이 다시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면 안 될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은아, 너도 생각해봐라. 너는 네 아빠 그렇게 제사 절에서 지내는 거 불안하지도 않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보내서 좋은 것들만 상에 올려달라고 해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먹다 남은 걸 올릴지 돈은 빼돌리고 싸구려들만 사와서 제사상에 올릴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매번 제사 때마다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걱정되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제삿날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면 작은아빠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겨우 그딴 핑계를 대면서 우리 엄마 보고 다시 제사를 지내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니 형님 어차피 매일 집에만 계시고 고깃집 운영은 영은이 네가 다 하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제사 때마다 내가 형님께 제사 비용 넉넉하게 드렸는데 다시 드리면 되잖니. 안 그래요 형님? 지금 한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동서. 나도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절에 제사 지내는 게 싫으면 서방님하고 동서가 동서네 집으로 모셔가서 지내. 아니면 다른 절을 알아보든지. 나는 내가 지내는 것만 빼면 모두 찬성이니까. 우리 엄마가 무슨 제사만 지내려고 이 집안에 시집 온 줄 아세요? 그렇게 애틋하면 작은엄마랑 작은아빠가 지내시라고요. 다들 멍청이세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엄마 쉬셔야 하니까 가세요. 다시는 제사 문제 가지고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더 얘기할 것 같았던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는 뭐라 꿍얼거리더니 쉬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 문제는 그날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또 엄마를 찾아와 제사 지내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열이 있는 대로 오른 저는 바로 작은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아빠, 제정신이세요?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 제사를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 형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장남이 되냐? 장남은 죽어서도 장남이고 장남 며느리는 남편이 죽어서도 장남 며느리야. 다른 집에 물어봐라. 장남이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지. 이게 아주 우냐우냐니까 겁도 없이 까불어. 어디서 어른인 척하는 거야? 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은 당신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엄마가 남의 부모 제사 신경 써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할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작은아빠 누구 덕분에 지금 작은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돈 밝히고 돈 좋아하는 작은엄마가 작은아빠처럼 비전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 그거 다 우리 아빠 돈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대학 보내줘, 결혼시켜줘. 이 정도 해줬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명절뿐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형님 잘 계시냐고 안부 묻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연락은 고사하고 우리 아빠 아플 때 뭐 병문안이라도 온 적 있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뭐 일부러 그랬니? 나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 형도 가만히 있었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 싫었으면 형수님도 장남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장남 며느리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일 하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약을 드셨나? 진짜 미치셨어요? 뭐? 제사가 싫으면 장남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요? 그래! 진짜 미친 인간이네 이거.
뭐가 어쩌고 어째? 미친 인간이라고?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한 번만 말할 테니까 똑똑히 들어요. 부모 제사도 한 번도 안 모셔본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깝죽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사는 무조건 장남이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은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아니세요? 부모도 없는 자식이라 이렇게 버릇없이 커서 나이 먹고도 추하게 이런 짓을 하나? 그리고 일부러 나 없는 시간에 우리 엄마 찾아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나 없을 때 엄마 찾아가서 설득하면 우리 엄마가 다시 제사 지낼 줄 알았냐고요. 무슨 자신감이지 대체?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장남이든 차남이든 딸이든 똑같은 자식이에요. 재산 분할할 때만 자식이 아니라고요. 할아버지가 얼마 안 되는 땅은 나눠 갖고 싶었으면서 재산은 싫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불쌍하시지. 이런 걸 자식이라고 먹고 살라고 땅도 주시고. 야, 너 어디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저 지금 고깃집이에요. 직접 와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와서 하시던가요. 악에 바친 작은 아빠는 저에게 쌍욕을 퍼부었고 저 역시 머리 끝까지 화가 나 같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욕에는 쌍욕이죠. 함부로 욕 짓거리지 마. 나 이 집안의 장손의 딸이고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이 집안 살림 다 내가 해. 그나마 정이 있어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절에 제사 맡긴 거야. 나야 이 집안 피가 반 섞였지만 우리 엄마는 이 집안 피 물려받은 거 전혀 없어. 우리 엄마는 자신의 엄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결혼? 그게 뭐 어쨌다고. 당신이 해야 할 일 우리 엄마가 몇 년 동안 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알아서 기어야지. 어디서 감히 욕질이야? 법원에 재산 분할 관련 소송 걸면 지금 그나마 갖고 있는 것도 다 우리 줘야 할걸? 당신이랑 당신 여동생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잖아. 장남인 우리 아빠가 다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 아빠랑 엄마한테 미루고 와서 기분만 내고 갔잖아. 그리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타나지도 않아? 그래서 뭐 당신 자식들 영어 천재 되셨나? 꼴 보니까 영어 조기교육 쫄딱 망해서 들어온 것 같던데. 천벌받기 싫으면 진짜 적당히 하세요. 고소장 받고 싶지 않으면요. 어디 뻔뻔하고 당당하게 제사를 요구해?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법원에서 만날 줄 알아요. 변호사 비용 낼 돈 있으면 어디 덤벼보시던가요. 왜 사람들은 좋게 말할 때 못 알아듣고 이렇게 험한 말을 들어야 정신을 차릴까요? 그렇게 난리가 난 후 할머니의 첫 번째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제사라 제삿날에 맞춰 엄마랑 저를 찾았죠. 역시나 작은아빠와 작은엄마, 고모는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 엄마 제사 날짜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렇게 성의조차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신 절이 규모는 작았지만 아주 꼼꼼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안심이 된 저와 엄마는 계속 잘 부탁드린다 하고 절을 내려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금처럼 마음 편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충분히 완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따님과 함께 좋은 구경 많이 하세요. 약 먹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따님께서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것 봐. 내가 좋아질 거라고 했지? 그러게. 의사 선생님이랑 우리 딸 믿고 치료했더니 정말 좋아지고 있네. 완치 판정까진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치매 진행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 이렇게 든든한 딸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안 그래? 그래, 우리 영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에이, 엄마, 나도 양심이 있지. 첫 번째는 아빠가 돼야지. 나는 두 번째로 최고할게.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마 적잖이 큰 충격에 빠지셨을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을 넘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아니야, 우리 딸을 최고로 할래. 우리 영훈이도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색 한번 안 하고 고깃집도 이렇게 크게 번창시키고 엄마 치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엄마는 이제 영훈이만 있으면 돼. 아빠가 섭섭해해도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아빠 만나면 아빠도 이해할 거야. 우리 딸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도 엄마가 최고야. 사실 이때쯤 고민이 많았어요. 엄마는 치료받으며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계셨지만 고깃집 가맹점이 전국에 100개가 넘어가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엄마와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저는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없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망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깃집 딸로 태어나 어쩌다 보니 부모님 일을 물려받게 됐어요. 저는 그냥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 고깃집을 계속 운영했을 뿐인데 운 좋게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었죠. 물론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규모를 크게 늘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엄마가 편찮으시잖아요. 엄마랑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저는 너무 부족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더구나 엄마 증상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어서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던 회사에 고깃집을 넘기려고요. 그쪽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거나 임의로 부서 이동은 안 된다고 못 박아놨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표님하고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쉬운데요? 너무 감사해요. 부장님 덕분에 저도 지금까지 잘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가맹점을 포함해 고깃집을 팔았고 그 덕분에 저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깃집 판 거 아쉬워? 아니야. 엄마 속이 후련해. 사실 진작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모셔, 할머니 모셔, 제사에 좀 일이 많았니?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영한 거지. 너한테 맡길 때도 너무 미안했는데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낼 줄 몰랐어. 우리 딸한테 정말 고마워. 사실 나도 후회는 안 돼. 해보고 싶은 거 전부 해봐서 속이 후련해. 그래도 나 우리 고깃집 안 망하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기특해. 저는 고깃집을 팔고 받은 돈으로 강원도에 작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고 싶을 때마다 그곳에서 며칠씩 지내고 경기도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엄마와 여행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인형이 보였습니다. 왼수가 따로 없죠. 그들은 작은아빠, 작은엄마, 그리고 고모였습니다. 어머, 영은이랑 형님 어디 갔다 오나 보네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네. 어쩐 일로 찾아왔어? 잠깐 들어가서 차 한잔하고 가. 언니, 아픈 건 괜찮아요?
나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걱정됐으면 진작에 연락하지 그러셨어요. 고모는 꼭 뒷북치더라. 아니 언니도 그렇고 큰오빠도 그렇고 성격이 온화한데 얜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싸움꾼이야? 넌 고모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지도 않아? 안 반가워. 저리 가. 나 안 씻어서 냄새나. 이 인간들은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게 주특기인 사람들이라 저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개소리 해봐라. 우리 집에서 두 발로 못 걸어 나가게 해주마. 다짐하고 엄마와 함께 차를 준비했습니다. 영은이 너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출세했더라? 제가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요. 그래서 가맹점은 지금 몇 개나 됐어?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하세요? 아니, 고깃집이 잘 되니까 뭐 궁금할 수도 있지. 우리 집 앞에도 하나 생겨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텔레비전 광고도 나오고 마케팅에 돈 엄청 쓰는 것 같더라. 너 SNS 후기도 돈 주고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 아니요. 저는 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빨리 누워서 짐 정리하고 쉬고 싶었는데 이들은 대체 뭐가 궁금해서 온 건지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며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도 않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엄마는 이렇게 건강하세요. 워낙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로 잘 치료하고 있고요.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 치매도 나을 수 있는 병이었어? 초기에 발견하면 그렇대. 이제 됐죠? 저는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 섭섭하다. 우리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라고 해. 왜요? 아직도 할머니랑 할아버지 절에 제사 모신 거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알아서 제사 지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럼요. 아니 고깃집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대표명이 네가 아니길래 어떻게 된 거야? 너 이제 네가 직접 운영 안 해? 저는 또 등골에 안 좋은 기운이 싹 올라왔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얘기를 듣던 엄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은이가 경영하는 것도 힘에 부치고 또 일이 많아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서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영은이는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경영권만 넘겨준 거야? 너 그거 팔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야? 뭐, 제 뒷조사하고 다니세요? 얘는? 아니 그거 가맹점도 많고 해서 비싸게 주고 팔았겠다. 아, 돈이 궁금해서 돈 냄새 맡고 오셨구나 다들. 썩 꺼지세요. 제가 얼마를 받고 팔았던지 간에 당신들한텐 10원 한 푼도 안 줄 테니까요. 그 많은 돈 어차피 죽기 전에 다 쓰지도 못할 텐데 조금만 빌려줘라 조카야. 조카요? 참. 제가 그 돈을 품에 안고 죽든 아니면 다 쓰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왜 작은 아빠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 수 있게 아빠가 해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양심 없이 이젠 저한테까지 손을 벌리려고 하세요? 하긴 양심이 없으니 이렇게 뻔뻔하게 철판 깔고 나타난 거겠죠. 예, 우리가 뭐 몇 억씩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5천만 원인데 그것도 힘드니? 이번엔 꼭 갚을게. 우리 애들 이번엔 진짜 캐나다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래. 동생들 학원비 준다 생각하고 빌려주라 영은아. 그래, 어떤 애들은 돈 잘 벌면 부모님 말고도 부모 형제까지 다 챙긴다던데 나는 자식도 없잖아. 그냥 고모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조금만 빌려주라. 영은아, 고모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그래, 우리가 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잖아. 우리 형이 우리 도와준 거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것까지 다 해서 갚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서 단체로 뭐 잘못 먹고 오셨어요?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요즘 은행도 이렇게 쉽게 대출 안 해줘요. 제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말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뭐가 그렇게 매번 당당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해요. 그때였어요. 언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그러는 거야? 그만해요! 당장 집에서 나가. 어디서 이런 커런뱅이들이 기어들어와서 돈을 구걸해? 우리가 그렇게 쉬워 보여? 어? 엄마가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가져와 세 사람한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따가워. 아우 형님. 아니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요?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썩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다 잡아가라고 할 거니까. 엄마는 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소금을 뿌렸고 세 사람이 주랭랑을 친 뒤에도 그 자리에 더럽고 부정탄다며 계속 소금을 뿌렸습니다. 우와, 우리 엄마 이렇게 욕 잘하는 거 처음 알았네. 어딜 감히 우리 딸이 힘들게 번 돈에 침을 흘려? 추접스럽게. 너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너한테 따로 연락가도 받아주지 마. 아주 겁도 없이 감히 키워오르려고 해. 그렇게 세 사람은 엄마한테 욕과 소금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속이 후련해요. 항상 저에게 어른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저에게 뭐라고 했던 엄마도 사실 너무 화가 났던 거죠. 마지막에 제가 아니라 엄마가 호통치셔서 더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다행히도 조금씩 좋아지고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 저렇게 싸가지 없고 버릇없고 무례하게 저희 엄마와 아빠한테 이것저것 요구했던 사람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 다 돌려받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썰 속이 시원하셨나요?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숨 쉴 구멍을 만들어드렸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